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은 요새는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세대에는 흔히 있었던 또는 저희 윗세대에는 대부분이었던 남녀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빠, 엄마 2살 터울 오빠가 있습니다. 어릴 적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기억나는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빠는 늘 좋은 옷, 좋은 장난감을 가졌습니다. 저는 초등학교까지는 오빠가 입던 옷, 오빠가 쓰던 장난감들 사용해야 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고기 만찬이나 생선구이 같은 메인 반찬류는 항상 오빠 근처에 있었고 엄마는 손수 먹기 좋게 잘라서 오빠 숟가락 위에만 올려줬어요. 한 번은 등굣길에 도시락을 바꿔 들고 가서 제가 오빠 도시락을 들고 갔는데 메인 반찬 양이 제가 평소 먹던 거에 비해 3배 이상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오빠는 남자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많이 먹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고 서운합니다. 그 후로는 저도 밥 먹을 때 오빠 먹는 거 보고 따라 먹고 양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따라 먹었습니다. 뺏기기 싫었고 지기도 싫었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탓이었을까요? 공부도 이 악물고 하고 부모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잘 보인다 보다도 어쩌면 오빠보다 더 잘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했는데 난생 처음으로 교복인 걸 입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새 옷에 여자 옷 그리고 치마를 입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자 그래도 시장 바닥에서라도 여자 옷을 사주시긴 하더라고요. 오빠는 메이커만 입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못 입던 여자 옷을 계속 입을 수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전교에서 10등 안에 드는 성적이었으므로 인류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오빠랑 저랑 둘의 학비를 대기는 힘드니 성적 좋은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하향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갈 수 있는 곳보다 하향 지원해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오빠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지원받고 어학연수도 보내주더군요. 저는 그 덕에 집에 돈이 없어 과외 알바를 하며 생활비와 부족한 등록금을 내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하랴 과외하랴 정말 정신없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사와 집이 너무 멀어 독립도 했습니다. 인류기업이라 연봉도 꽤 높은 편이고 회사 복지도 좋았습니다. 그에 반해 오빠는 그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번번이 취업에 실패했죠. 부모님은 가족 모임마다 내가 밥이며 생필품을 사는 걸 당연히 여기며 아직도 오빠만 챙겼습니다. 오빠는 취업이 안 되니 사업을 한다고 하며 부모님한테 1억 원을 달라고 했고 부모님은 오빠의 사업을 응원하며 바로 빌려줬습니다. 제가 독립할 때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을 때는 다 큰어른이면 알아서 하라고 했던 게 떠올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오빠의 사업은 당연히 잘 안 되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모든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모아둔 돈 좀 있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전세 보증금 들어갈 돈밖에 없다고 하니 그 돈이 급하다며 빌려달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니 오빠의 사업이 좋지 않아 나한테까지 손을 벌리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엄마고 아빠고 오빠고 정남이가 다 떨어졌습니다. 평생 나한테 뭐 하나 우선적으로 사준 적도 없고 도와준 적도 없으면서 제가 혼자 자립하는 거조차 막으려고 하는 게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거절했고 엄마는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게 어딨냐며 버럭버럭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세상에서 저만큼 억울하고 외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엄마가 돌아간 뒤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것 중에 최고로 많이 울었고 최고로 서러웠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고 엄마의 친딸이 맞는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나날을 지내는 중에 회사 선배가 식사 한 끼 하자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너무 지쳐 있어서 사람 만나는 거조차 너무 힘들었습니다. 거절을 여러 번 했으나 업무적인 부분을 상의할 게 있다고 하여 회사 선배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저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최근 너무 표정이 안 좋아서 어떤 일이 있나 궁금해서 업무 핑계대고 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지만 누군가가 저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니 기분이 영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얘기가 이어져 가던 중 저도 제 상황을 설명했고 남편은 극 공감해 주었습니다. 본인은 아들 둘집안의 둘째이고 본인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잘 이어졌고 외모도 괜찮은 선배라 저도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가정사를 얘기하며 더욱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둘이 얘기하던 대로 시댁이 될 집에서도 저희 집에서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탈 없이 결혼 생활을 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결혼한 후 부모님과 연락이 뜸해질 무렵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바쁠 텐데 이런 부탁하기 정말 미안하구나. 그런데 지금 오빠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겠니? 처음엔 무슨 말을 하시나 싶었지만 계속 듣고 있자니 엄마는 또 오빠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가 이번에 사업을 다시 시작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준비도 많이 했단다. 내 아빠랑 나도 다시 한번 믿어보자고 생각해서 모든 돈을 끌어다 썼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이번에도 자금이 부족해졌대. 내가 그래도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우리도 이제 더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단다. 엄마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여러 번 사업에 실패했고 그때마다 부모님은 내게는 지원 한 번 해주지 않으면서도 오빠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줬습니다. 나는 스스로 힘으로 이룬 자립이었고 결혼하면서도 양가의 도움 없이 전세를 마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오빠를 도와달라니 이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면 오빠가 이번에는 정말 잘할 거야. 그리고 가족이잖니. 피를 나눈 형제인데 서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너도 오빠가 힘든 거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니? 내가 도와주면 나중에 오빠가 성공했을 때 보답할 거야.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 아빠도 내가 좀 나서서 오빠를 도와주길 바라고 있어. 우리도 내가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어서 정말 미안한데 이번만큼은 정말 마지막이야. 더는 이런 부탁 안 할 테니. 엄마의 이 구구절절한 말이 내 가슴을 때렸지만 동시에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나는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알아요? 오빠한테는 다 해주면서 나한테는 왜 이렇게 차별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고 결혼도 혼자서 해결했어요. 오빠한테 지원했던 돈, 그 많은 돈 중에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은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또 도와달라고요? 나는 더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요. 오빠의 실패는 제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이제 제발 오빠는 스스로 책임지게 해주세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래도 내가 동생인데 내가 좀 나서면 안 되겠니? 라고 다시 부탁하셨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도와달라는 부탁은 거절할게요. 앞으로는 우리 부부의 가정에 집중할 겁니다. 제발 오빠는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두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모님과 오빠에 대한 감정은 여전히 상처로 남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룬 삶과 남편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었어요. 결혼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한 대로 나는 자식들에게는 어떤 차별도 없이 공평한 사랑을 주려 합니다. 내 가정에서만큼은 그런 아픔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